자, 앞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카과, 현과, 카면, 현면, 카형, 현형 이렇게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거래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간주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여러분 간주공급에 대해서 한번 필요지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발생 시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매출전표 입력에서는 14번 건별 유형으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론 배울 때 특별한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별한 공급. 그래서 특별한 공급에 간주공급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가공급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그리고 네 번째가 폐업시 잔존재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간주공급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딱 하나만 있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모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의무가 대부분은 없는데 하나는 있어요. 자가공급 중에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14번 건별 유형이 아니고 그건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로 그건 하면 돼요.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증빙이 없어요. 그래서 14번 건별이라고 유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재화의 간주공급 요약된 내용을 보시면 재화를 거래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 대상 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이를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이거죠. 우리 이론 배울 때 특별한 공급이라고 정리했었어요. 그래서 1. 자가공급에 보면은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또는 생산한 재화를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전제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는 자가공급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득했거나 생산한 재화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된 부분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예에 해당이 되는 경우다. 면세 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또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자가공급의 유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업자 본인, 종업원 또는 주변 지인들을 위해서 재화를 사용했거나 소비했으면 개인적 공급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의 경우를 말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을 종업원의 생일 선물로 제공했다. 이건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업원의 생일 선물이다 그러면 복리후생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복리후생적인 거에서 일정한 한도 내의 것은 연간 10만 원 이 정도는 자사의 제품으로 선물을 해줘도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생일자 선물로 자기 회사, 우리 회사 제품을 주었다. 전부 다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다 이거예요. 예, 광고 선전용으로 주는 샘플 같은 것은 제외하고. 네, 예를 들면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을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줬다. 뭐 거래처에 이렇게 매입세 공제된 상품을 선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샘플을 줬다든가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상 증여는 하여튼 그냥 주는 것은 과세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시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재고자산, 고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정자산들 폐업시 이제 폐업을 해버렸으면 만약에 건물이 있었다 이거예요. 폐업했으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팔겠죠. 아직 안 팔렸어요. 그러나 팔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간주공급거래 실무 프로세스 매입매출전표 입력 14번 건별 유형으로 입력하고요. 이 건별 유형은 아무런 증빙이 없기 때문에 부속 서류는 없고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한번 수행 내용 볼게요. 하나만 나왔어요.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7월 25일 당사 제품 원가는 40만 원이고 매가는 50만 원을 매출처로 선물로 제공했답니다. 이건 사업상 증여로 봐야 돼요. 견본품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선물로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7월 25일 매입매출전표 7월 25일 유형은요, 이게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번 건별 매출. 예, 품명은 뭐를 선물로 줬나요? 컴퓨터죠? 예, 위에는 컴퓨터. 수량 모르겠고 공급가액만 입력하겠습니다. 예, 컴퓨터 거래처 선물 이렇게 할까요? 컴퓨터 판매한 것 같으니까 거래처 선물. 자, 공급가액에다가 이 건별도, 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건별도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부가세를 생각할 때 40만 원에 4만 원에서 44만 원을 입력해야 될지, 50만 원에 5만 원에서 55만 원을 입력해야 되느냐. 아까 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리했냐면 이 건별 매출은 말이죠. 여기에 매가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시가로 적용된다는 말이 어디 있었는데요. 네, 그거 기억나시죠? 필요지식에 있었나요? 네. 여기 나오죠.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해야 된다. 그거 정확히 아시고요.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을 55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공급가액 50만 원, 부가세 5만 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용카드 입력하는 요령하고 같습니다. 자, 거래처 증빙이 없으니까 거래처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주민번호 당연히 필요 없고 전자세금 필요 없는 거고요. 분계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이 건별 매출은 모든 분계를 혼합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3번 혼합해 놓으시고 이 분계가 또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5만 원 납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품 팔았습니까? 아니죠. 이거 완전히 다른 건데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죠. 사업상 증여했으니까. 거래처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니까 비용 발생은 차변입니다. 그리고 813번 접대비. 근데 50만 원을 접대했다고 해야 되느냐 40만 원을 접대했다고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비용 처리할 때는요 원가를 적용해요. 기부했을 때도 마찬가지, 접대했을 때도 마찬가지, 복리후생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복잡합니다. 비용 처리, 접대비, 기부금,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품으로 사용했으면 비품이 될 수도 있어요. 원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40만 원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네. 접대비는 부가세 예수금 5만 원. 네. 45만 원으로 기록을 합니다. 45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45만 원. 저 5만 원도 이 부가세 예수금도 접대비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45만 원으로 하시고, 자 이제 대변에 뭘 처리하느냐? 컴퓨터가 제품이죠. 그래서 제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을 감소시켜야 돼요. 원가로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보시면 거래처 코드는 그냥 지나가시는데 적요를 꼭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적요 8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적요 코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메인 매출 전표의 적요 코드는 이렇게 팝업장으로 나와요. 거기에 여기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거 해줍니다. 네. 아래 분계를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건별 매출. 회사의 제품을 거래처에 사업상 증여한 건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건별 매출에 대한 예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뒤에서 또 이제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풀다 보면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수행 결과 한번 보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7월 25일로 우리 날짜 입력했죠. 14번 건별 유형을 선택해야 되고요. 분명히 컴퓨터 선물 이렇게 해도 되고 매출처 선물 좋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에다가 우리가 55만 원을 입력을 하면 50만 원과 5만 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분계 유형에서는 혼합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거래처나 이런 거 입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3번으로 해주시고, 밑에 분계를 여기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는데 나머지는 완전히 고쳐야 되죠. 그래서 제품 매출로 되어 있는 것을 차변으로 바꿔서 접대비 해가지고 45만 원을 잡아주는데, 그 45만 원은 원가 40만 원에다가 요 부가세가 왜 발생했어요? 부가세 발생한 것도
접대비에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대변의 제품은 원가로 감소를 시킵니다. 원가로. 그리고 적용은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어디로 대체했어요? 제품을 접대비로 대체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분계가 까다롭다는 거죠. 건별 매출 밑에 분계가 대부분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해보면 이제 익숙해지는데 이게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익숙해지 않은 분계라서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 반영이 되느냐? 부속 서류는 없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만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어디에 반영되냐면 여기 4번 기타에. 건별은 여기 기타에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잘못 표시된 거죠? 왜 이 해설이 왜 여기에 들어있죠? 수익금액제. 자, 우리가 그 수익금액 제외가 그 1,100만 원짜리 고정자산 매각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그 11번 과세 매출로 할 때 거기에 이것까지 같이 포함된다. 과표에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매출액으로 잡힐 수 없는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50만 원이지 이 자체가 매출액은 아니에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익금액 제외란에 따로 표시가 되어서 매출액에서 부가세 신고는 되지만 매출액은 아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법인세 세무조정 같은 걸 할 때 수익 금액을 따져봐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출액으로 집계된 것과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이런 것들을 서로 이 크로스 체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내용이 전부 합산되어서 처리가 됩니다. 자, 주의해 보시면 고정자산 매각대금은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 명세의 수익금액 제외에 반영이 된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다시 조회해 보세요. 7월부터 9월로.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과세 기타 간주공급 여기 기타 14번 건별로 입력한 건 4번에 집계가 되는데 이 50만 원은 과세 표준은 되지만 수익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또 따로 집계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탭 키를 누르셔도 돼요. 여기 과표 눌러도 되고 여기 5만 원 있는 데서 키보드에 있는 탭 키를 눌러도 과세 표준 명세가 나타납니다. 아니면 과표를 눌러도 좋고요. 그러면 여기 31번 수익금액 제외 이 부분이죠. 여기에 우리가 고정자산 매각했던 거 1,1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50만 원 거래처 선물한 거 수익금액 제외가 있어서 이게 매출액하고 같은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요게. 그리고 과세표준의 합계는 지금 2억 4,722만 8천 원인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2억 4,722만 8천 원과 여기에 있는 32번에 있는 이 합계가 같지 않습니까? 네, 이게 두 개가 같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매출액으로 가는 것은 이거고, 제조업의 컴퓨터 종목으로 이 종목으로 매출 잡히는 게 이거고, 이 컴퓨터 판 거 외의 수익 금액, 고정자산 처분한 것하고 거래처 선물한 거, 그것은 1150만 원이다. 이것이 수익 금액 제외로 표시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건별 매출 하나 해봤습니다. 간주 공급에 대한 거 꼭 지금 여기 있는 사업상 증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폐업시 잔존재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폐업시 잔존재화도 14번 건별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6번 과세 매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지금까지는 매출만 알아봤네요. 쭉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는 과세 쪽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쭉 전표를 입력했었어요. 11번, 17번, 22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4번, 12번, 16번 이런 유형들 다 여기에 집계되죠. 자,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은 매입. 여기에 집계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필요 지식을 보면은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10%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작성되어야 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고정자산을 취득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네, 매입세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속 서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51번 과세매입. 51번 과세매입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거래건이에요. 세금 계산서 발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건이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감가상각 자산이었다면은 재고 자산이 아니고, 그렇다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51번 과세매입은 어디에 반영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 볼게요. 1번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원재료는 우리 재고자산이죠. 그리고 세액이 200만원 있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51번 과세매입이라는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네,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작성일자 8월 1일입니다. 저기로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매입매출전표 작성일자 8월 1일. 유형은 51번 매입, 과세매입. 자, 품명에는 전자부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없고 공급가액만 2천만원, 부가세 200만원이죠. 거래처는 공급자가 대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입회사니까 이제는 공급자를 입력해야 돼요. 대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이 전자 입력해 줍니다. 자, 분계는 밑에 거래 내역을 보니까 외상 미수금란에 찍혀 있어요. 2200이 외상 매입했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외상 분계는 2번이죠. 여기 외상 분계 2번.
자,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세 줄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배변의 외상매입금, 네, 부채 증가 맞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우리가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가세가 자산 처리되죠. 개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이죠. 그리고 이 2천만 원이 원재료 재고자산 맞죠? 네. 그래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우리가 분개하면 대부분 다 원재료로 자동 분개가 일어나요. 매입은. 그래서 원재료 아닌 것은 이거 제품을 여기 코드를 꼭 바꿔줘야 돼요. 자, 우리 분개 이대로 두시면 되는 분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1번 과세매입으로 입력한 이 자료는 부가세 신고서와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반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봅니다. 자, 이제 매입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자니까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명세도 나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보시면 조회를 하면 아니요 하고 조회를 해보면 지금 방금 입력한 것은 이번에는 매입세액 쪽에 반영이 되어서 매입세액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10번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확인하셨죠? 네. 자, 다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수행 결과, 네, 수행 결과는 나중에 보고요. 자, 2번 문제 또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신으로 구입한 원재료 중 불량품 50만 원에 대해 반품하고 전자수정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대금은 외상매입금 잔액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외상분개하면 차감이 됩니다. 이것도. 자, 날짜는 8월 2일. 우리가 반품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해 줘야죠. 네. 자, 8월 2일 거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 8월 2일로 바꾸시고 과세 매입을 수정받은 거니까 51번 과세 매입, 품명에는 전자부품, 공급가액에는 마이너스 5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 대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정도 전자로 받았으니까 1번, 분개는 외상에서 차감한다 그랬으니까 외상매입금에서 이 2번 외상분개 해주시면 대변의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55만원, 부가세 대급금 자산에서 마이너스 5만원, 원재료 재고자산에서 마이너스 50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분개가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그 자리에 반영이 돼요. 아까 일반 매입에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에 이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아까 금액에서 아까 얼마 2,200에서 이제 이만큼이 빠지겠죠. 55만 원이.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3번. 주식회사 동우기계에서 자동 조립기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가 세 번째 나오네요. 자, 우리가 기계를 구입한 겁니다. 분개할 때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자, 밑에 저 작성일자 보시면 8월 3일 겁니다. 자, 입력할까요? 전표 입력, 매입매출 전표 가서 8월 3일.
유형은 51번. 이것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니까 51번. 품명에는 기계 품명이 뭐였죠? 자동조립기. 네, 자동조립기. 공급가액은 3천만 원. 거래처는 동우기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1번. 분계 내용은 밑에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합 분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회사는 지금 컴퓨터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이 자동조립기가 재고자산이 아니죠. 예, 그래서 혼합 분계를 하신 다음에 자, 매입세액 30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 처리하는 게 맞죠. 자산 처리. 자,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요. 기계장치 206번. 원재료가 아니니까 기계장치로 바꾸시고 내려와서 대변에 이게 원재료였으면 외상매입금이지만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3,30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요. 마지막에는 탭키를 눌러서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라든가 이런 거 차변 대변의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자동조립기. 우리 회사는 지금 3일 전자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조립기는 기계장치로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력한 세 건이 전부 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반영이 됐느냐 한번 볼까요? 우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보셔서 조회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 전자란에 거래처는 2군데고 매수는 3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우기계 한 건에 이렇게 되고 대신은 2건이죠. 하나는 마이너스 50만 원짜리고 하나는 2천만 원짜리고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19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공급가액 부가세도 5만 원이 줄었죠. 자, 이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반영되느냐? 조회를 해보시면 여기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10번에 3건이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아니죠. 지금 한 건은 고정자산에 반영, 11번에 반영이 됐죠. 예, 조금 전에 그 주식회사 대신하고 주식회사 대신과 거래한 것은 일반 매입이지만 동우기계하고 거래한 것은 일반 매입이 아니라 고정자산 매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1번으로 반영이 됩니다.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구분되어 있어요. 매입에서는. 매출은 세금계산서 매출 다 그냥 1번에 다 들어가죠. 자,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한번 수행 결과를 한번 보면서 복습해 보죠. 우리가 확인 안 한 게 뭐가 있는지. 자, 8월 1일 날 과세 매입으로 해서 전자부품 이렇게 했고요. 차변의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외상매입금. 그리고 8월 2일 날 이 중에서 50만 원을 50만 원어치 반품시키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래서 51번 똑같이 해주고 공급가액 마이너스 50만 원에 똑같은 거래처에 이렇게 그래서 원재료에서 마이너스 50만 원,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5만 원, 외상매입금에서도 마이너스 55만 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8월 3일 거는 조립기, 기계장치를 샀죠. 51번 과세매입, 자동조립기, 거래처 동호기계, 전자입력, 혼합으로 해서 차변의 기계장치 3천만원, 부가세 대급금 30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3,300만원 처리했죠. 그리고 세금기단서 합계표를 보면은 매입세금의 전자난에 거래처 2개의 매수는 3매 이렇게 확인했고, 이거 확인 안 했군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기계장치니까 이거 확인을 하러 좀 이따 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여기 10번과 11번에 이와 같이 반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 안 한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서류 하나가 더 있죠. 자, 메인 매출점 전체 메뉴에 가서 맨 밑에 있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죠. 자, 아무것도 넘어온 게 없어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여기 불러오기라는 단추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기계장치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다른 건 그대로 두시면 돼요. 기계장치가 만약에 없다면 여기 빈 곳을 눌러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기계장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있으니까 추가를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없다면 넣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뭐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우리 유형자산에서 흔히 쓰는 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있는가, 내가 처리할 개정 과목이 있는가 보시고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해하시면 불러와집니다. 작성이 됐죠? 여기 2번 기계장치의 한 건에 3천만원, 세액 300만원, 그리고 그 내역은 여기 밑에.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닫으면 저장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을 안 했었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세 매입. 영세 매입 거래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할 거를 사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출용 재화와 관련된 매입 거래라고 합니다. 그거를 수출용 재화와 관련된 매입 거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부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들어서 이거 수출할 거예요. 그래서 수출품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게 내국 신용장입니다. 그리고 내국 신용장을 거래처에다가 주고 이거는 부가가치세 없는 걸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 그게 52번 영세 매입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여기 이거 하고 확인하고 하면 시간에 쫓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접어두시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영세율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홀더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또 홀더를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래요. C 드라이브에 가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닫아야 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전 프로그램을 닫아야 홀더를 아마 이름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홀더의 이름을 또 다시 바꿔야죠. 이렇게 바꿔주고 오후반으로 만들었던 이름을 다시 뒤에 거를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